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졸업여행 때문에 여러분하고 영상으로 이제 만날 텐데 지금 여러분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고 있고요. 선생님은 학교에 없어서 과학부장이 크롬북을 통해 가지고 클래스룸을 열어두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또 자세하게 안내사항을 적어두었으니까 그 안내사항에 따라서 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볼 영상은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선생님 강의 영상 보면서 이제 내용 정리하셔야 되고, 또 지금 이 내용을 잘 정리한 또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좀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준비물이 교과서랑 탐구일지가 있으셔야 돼요. 이걸 준비하세요. 교과서, 탐구일지. 그리고 모든 과정의 진행에 있어서 과학부장이 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셨죠? 그래서 먼저 준비하시고, 준비가 되셨으면 먼저 우리 교과서의 155에서 159페이지를 읽어보시고 밑줄을 치시고, 그리고 그림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너희들이 보는 내용들이 전혀 생소하지는 않을 것 같아. 선생님이 몇 차례 그동안도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연계도서 이제 DNA 탐정이라는 책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DNA 탐정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잘 압축되어 있어. 읽으세요. 특히 그림을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 선생님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 순서대로 첫 번째는 영상 보고 정리하는 게 40분인 거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효소신문 만드는 거를 마저 하세요. 마저 하시면 선생님이 여행 다녀와서 목요일하고 금요일이죠. 목요일은 9학년, 금요일은 10학년인데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 효소 신문에 대해서 신문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2학기 수업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거 좀 이해하시면 되고, 8강은 유전자의 발현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맥락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냐면 이거죠. 시스템과 상호작용인데, 상호작용.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정교한 어떤 이제 복합체야. 정교한 복합체.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정교하다는 얘기는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고, 그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직권이 있었고, 수권이 있었고, 대기권이 있었고, 직권, 그다음 생물권이죠. 생물권. 사실은 이제 외권도 있죠. 외권. 우주. 외권도 이건 좀 다루지 않았고, 생물권. 이런 구성 요소를 이렇게 한 자리에 묶어두는 게 첫 번째가 역학적 시스템이었죠. 역학적 시스템.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살펴봤죠. 살펴본 게 하나 있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생명 시스템이야. 생명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생명 시스템의 어떤 이제 특징, 뭐 생명 현상의 특징이라고 이제 우리 살펴봤는데, 이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죠. 다시 이 단원 우리가 2학기 때 배운 거는 시스템과 상호작용, 하나님의 그 만든 창조 세계를 피조 세계, 창조물 피조 세계를 직권, 수권, 대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를 한데 묶어주는 게 역학적 시스템, 또 구성 요소의 특징,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생물권을 가져와서 생명 시스템, 생명 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 배웠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가 제대로 어떤 그런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뭐라는 거냐면 물질 대사라는, 물질 대사. 그러니까 이제 덩어리가 잘게 쪼개지고 이 또 잘게 쪼개진 녀석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우리 분해라고 하는 거죠. 분해. 이렇게 되는 건 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분해하고 합성이 일어나. 그러면서 뭘 만들어? 그러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를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생명
생명 현상,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이런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런 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이게 각각의 어떤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 생명체 내의 그 어떤 세부적인 요소들이 시스템처럼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생명 현상이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어떤 시스템의 관점에서 본 거는 굉장히 좀 탁월한 어떤 시도고 접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뭐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이죠. 여기서 마지막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모습을 갖는 거, 여러분 각각의 그런 형태를 갖는 거, 그런 모습을 갖는 거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유전 정보, DNA라고 하는 거죠. DNA. 이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야. 이 DNA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 모든 세포의 핵 안에 이제 DNA라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 정보라는 말과 DNA는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이제 알아두면 좋겠고, 이 DNA가 세포의 핵 안에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 보존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DNA 핵 안에 있는 거를 막 쓸 수 없잖아. 이 원본을 막 쓸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복사한 물질이 바로 RNA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DNA나 RNA는 둘 다 이거 다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유전 정보에 의해서 어떠한 형태가 결정되는데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해. 형질 그래, 형질. 얘는 형태와 성질이라고 해서 뭐 형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형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유전 정보인 거야. 형질을 결정해주는 거. 이를테면은 뭐 이런 거야. 뭐 혀를 말 수 있다 없다. 혀를 말 수 있는 것 없는 것도 다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유전자에 따라서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귓볼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좀 더 뭐 이런 것도 있죠. 생명이 아니냐 이런 것들 다 유전 정보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체 내가 이 생명 시스템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체 어떠한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정보가 전달이 돼서 혀도 말 수 있고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 정보에 따라서 그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는 거거든. 귓볼이라고 하면 다 단백질이잖아. 그죠? 귓볼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것도 다 유전 정보에 따라서 이 정보가 흘러가서 그 단백질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거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맥락을 자꾸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래서 그 유전 정보는 세포. 그러니까 세포가 중요한 거지. 세포의 핵. 세포가 이렇게, 동물 세포가, 좀 구체적으로 가기 자꾸 큰 틀에서 이해하셔야 돼. 동물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핵 안에. 이 DNA에 유전 물질이 있는 거야. 그죠? 있고, 여기 바깥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밑에 그리면 얘가 소포체잖아. 얘가 소포체에 이 점들이 붙어요. 점들이 박혀 있잖아요. 점들이. 그쵸? 이 점이 뭐야? 점이 리보솜이죠. 리보솜. 라이보솜, 그러니까 리보솜 이렇게 리보솜 이렇게 쓰죠. 리보솜 이게 리보솜. 그리고 여기에 뭐 또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온 성분, 이게 동그란 거, 동글뱅이. 얘가 리소좀. 이게 다 헷갈려서. 리소좀은 얘는 LY로 자세요. 리소솜이죠. 리소솜. 라이소좀. 얘는 R이죠. 얘는 L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니까 리보솜과 리소즘이 헷갈리는데 엄연히 다른 거죠. 리보솜, 바로 이 리보솜에서 얘 중요합니다. 얘 리보솜. 리보솜에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리보솜의 역할은 뭐냐? 얘는 단백질 합성이야, 합성. 단백질을 합성하게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정보, 이 합성의 근거, 합성의 정보가 바로 DNA인 거야. 이 DNA가 핵 안에서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보존된 것들이 나와서 복사본에 의해 가지고 이 복사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리보솜의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이 세포를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뭐 그게 뭐 효소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게 호르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효소와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몸이 조절되는 거야. 아주 정교한 시스템으로 조절되는 거야. 효소와 호르몬이 다 단백질이야. 그 단백질들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내가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가 뭐냐면 여러분 큰 맥락만 이해하시면 돼. 세부적인 어떤 메커니즘은 사실 몰라도 돼. 큰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돼. 대체 이 유전물질이 어디에 있는 거지? 핵 안에 있다. 핵은 세포에 둘러싸여져 있는 거고, 그죠? 사람의 수조개의 세포가 있어. 덩치가 큰 사람은 더 많은 세포가 있어. 선생님, 우리 막내딸 하윤이보다 내가 세포가 많아. 내 세포 각각에는 핵이 있어. 핵 안에 바로 유전물질이 있는 거야. 그 유전물질이 바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모든 세포에 다 갖고 있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게 뭐 심장 근처에 심장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글쎄 뭐 그것도 사실 좀 이상. 심장만 제거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떤 물질을 만들 수가 없어. 그것도 이상하잖아. 우리의 모든 세포, 그죠? 여러분이 말하는 구강상피 세포, 쉽게 떨어지지 않아. 구강상피 세포 핵이 있잖아. 핵 안에도 나의 형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게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런 거를 여러분 좀 명확하게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이제 그럼 대체 그 유전물질이 어떻게 단백질로 발현이 되는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이제 되냐면 여러분 먼저 이제 그것부터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 유전물질 그랬어요. 유전물질. 얘는 DNA거든. DNA. 근데 이 DN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인데 이 DNA 기본 단위 이거야. 뉴클레오타이드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얘는 인산이야. 인산 PO3 마이너스 인산 얘는 당이야. 당 얘가 염기야. 염기. 이게 곧 정보의 핵심이야. 정보의 핵심. 인당 염기라고 이런 기본체, 이런 기본 단위체, 이 단위체가 막 연결된 게 바로 DNA야. 그래서 우리가 DNA 이중 나선 구조 막 그 모형으로 막 만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곧 정보야. 우리가 이제 모형으로 만든 거 아니면 지금 기억이 안 나면 탐구일지 들춰보시고 앞에 1단원 내용을 좀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단위체, 얘를 단위체, 기본. 이 단위체가 연결된 게 곧 유전물질 DNA야.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염기인데 염기가 A라고 하는 염기, C, T, G라고 하는 이 염기가 어떠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정보가 되는 거야. 그죠? 나와 너희가 약속을 하는 거야. 이를테면 8282. 이건 이 숫자만 놓고 보고 빨리빨리 급하다라는 거가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보야. 82가. 그죠? 여러분이 18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욕으로 받아. 이거 자체가 정보라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 ACTG, 아데닌, 사이토신, 티민, 구아닌이라고 하는 이 염기가 어떠한 순서로 배열되느냐가 곧 정보인 거야.
됐죠? 그래서 요게 곧 정보인데 그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면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잘 메모하시고 이미 DNA 탐정에서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텐데 예를 들어 선생님 막 적어볼게요. A, A, C, T, T, G, C, C, G, G, A, C라고 요 염기들이 쫙 이게 배치가 될 때 여기에 만약에 A가 오면 이 밑에 염기에 뭐 또 A가 오고 그 밑에 염기에 C가 오고 이게 쫙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정보인 거야, 정보. 알겠죠? 이러한 정보들이 배치가 돼. 이러한 정보들이 사실 DNA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짝꿍으로 A의 짝꿍은 T가 와. T죠. C의 짝꿍은 G야.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배치가 돼. 이중으로 배치된 것 중에 선생님은 요것만 이쪽 한쪽만 잘라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DNA가 이중이야. 이중 나성지 이중 중에서 한쪽만 잘라서 요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그 단백질까지 만들어지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요런 정보가 있다고 할게. 그러면 요 원본이가 이 원본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잖아. 이 원본을 복사해. 얘가 DNA면 복사하는 거는 RNA인데 A는 누가 오냐면 A는 사실 A는 이게 T가 와야 되는데 이제 정보를 복사하는 RNA는 T 대신 U가 와. U, G 얘는 그대로 A 그 다음에 C 얘는 G, C 얘는 C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G 이런 식으로 복사해. 이건 RNA야. 요거는 자, 요거는 RNA야. 그러니까 핵 안에 DNA가 있어. 이중 나서 그 중에 한 가닥. 그 한 가닥을 이제 원형으로 해가지고 한 가닥을 원형으로 해서 걔를 복사한 게 바로 RNA인 거야. RNA. 그죠? 그러면 요 RNA 정보에 따라서 UUG가 만약에 어떠한 아미노산 1번 아미노산을 가져와. 1번 아미노산. 얘가 2번 아미노산을 가져와. 얘가 3번 아미노산을 가져와. 얘가 4번 아미노산을 가져와. 이런 것들이 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연결하면 뭐가 되니 이게 단백질 되는 거거든. 이게 단백질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 DNA라고 하는 요 유전자, 요 순서 AAC, TTG, CCG 요런 순서의 복사본인 RNA 요것들의 정보에 따라 특정 아미노산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오잖아. 그죠? 이것들이 모이면 단백질이 되잖아. 단백질. 이 단백질이 곧 뭐가 이 단백질이 바로 형질을 결정하는 거야. 단백질. 형태와 성질이 이 형태와 성질은 단백질이야. 형질을 결정하는 거야. 또 얘가 또 뭘 결정을 얘가 효소가 되는 거야. 효소가. 얘가 또 뭘 결정을 얘가 바로 호르몬이 되는 거야. 호르몬.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을 구성한다고. 그 구성하는 것에 대한 그 정보, 그 근원이 뭐냐면 DNA 요 정보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미노산이 4개가 결합해서 어떤 단백질 됐어. 의미 있는 단백질 됐어. 그러면 이 의미 있는 단백질의 원 정보는 뭐야? A부터 해서 C까지죠. 그래서 요 A부터 C까지를 바로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단백질을 만약에 A라는 단백질을 만들었어. 그럼 얘는 유전자 A가 되는 거야. 이 유전자 A는 뭐야?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 C까지. 이게 자꾸 많이 헷갈리니까. 자, 만약에 이걸 선생님 제가 이렇게 얘를 이 녀석을 만약에 얘를 유전자 둘의 유전자. 그럼 A부터 C까지의 순서가 둘의 유전자야.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거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쫙 연결이 돼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게 바로 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두 개의 단백질이 호르몬인지 효소인지 몰라. 아무튼 얘가 효소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호르몬 역할을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이야. 핵 안에 있는 DNA의 이 순서가 곧 유전자라는 거야. 유전자가 어떤 물질 하나가 아니라 순서를 의미하는 거야. 순서. 그죠?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고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인데 이 원본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복사로 넘어가는 거 우리는 전사라고 해요. 전사. 원본에서 이렇게 전사.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사된 이 RNA가 특정한 이 아미노산하고 연결되는 거를 이걸 번역그래요. 번역. 사실 말이 좀 이렇게 어색해. 얘는 트랜스크립션. 얘는 트랜스크립션 그래. 전사 번역. 이러한 어떤 이제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이 유전자가 단백질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단백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태와 성질이 결정이 되는 거야. 효소와 호르몬도 만드는 거야. 그죠? 이러한 유전자가 우리 몇 개 있냐면 이런 유전자가 사람의 유전자가 다 밝혀졌어.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다 밝혀졌는데 이게 약 3만 개 있어. 3만 개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밝혀진 거야. 이게 지놈 프로젝트 이미 2002년도에 다 끝났어. 이게 사람 유전자가. 근데 그 각각의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막 이루어지고 있지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가 다 밝혀진 거야. 이렇게. 알겠죠? 요 내용까지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이거 끝나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만든대? 효소 만든대잖아. 그죠? 여러분이 아직 하지 못한 효소 신문을 마저 완성을 하시면 우리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9학년은 목요일, 10학년은 금요일 날 효소 신문을 함께 읽어보면서 2학기 수업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영상 보시고요. 바로 클래스룸에 이 내용에 대한 또 좋은 또 참고 영상을 또 올려놨어. 그걸 같이 보세요. 영상 보고 정리하고 또 참고 영상 보고 여러분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비록 학교에 없더라도 과학부장 중심으로 해서 잘 수업을 좀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